문재인 대통령은 미 상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군사 옵션은 한국이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생명도 위협한다고 거듭 밝혔지만 미국의 선제 공격론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미군 핵심 지휘관 3인이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오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틀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가 지금 이제 정부 연습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4일까지 한 3박 4일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요. 정부 연습, 그다음에 미국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 훈련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1부고 2부는 이제 한미 군사 작전 능력을 시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그 양국군이 군사 작전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래서 주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그런 고도의 어떤 군사작전 훈련, 이것이 이제 후반부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첫날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게 미군 병력이 7,500명이나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을 의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뭐 외교적 수사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7,500명이 줄었다는 것은 딱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안 온 겁니다. 항공모함 한 차가 한 6,000명 정도 탑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이 오게 되면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군함들이 또 한 4-5척이 있어요. 군함 한 척에 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니까 7,500명이면 딱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오진 않았다는 거. 즉 이번에 항공모함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7,500명이 줄은 것이지 나머지 어떤 핵심적인 전투 시뮬레이션 하는 병력들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항공모함이 지금 이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혹시 우리에게 도발하든지 또는 뭐 미국을 향한 뭐 괌 도발이라든지 이런 전략적 도발하든지 하면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이 한반도 주변, 동북아 주변에 지금 3척을 배치해놨습니다. 예. 다만 이 훈련에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티스 국방장관의 말은 저는 북한에게 자극을 주지 않고,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해서 핵을 제거하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 아니고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핵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그러니까 협상에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협상으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북한이 도발을 하고 또 계속 어떤 그 핵을 개발하는 과정을 진척을 시킨다면 우리는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명분도 가지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포석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계산된 외교적 수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걸 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인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생명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 제한된 군사 옵션이라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입장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돼 있는 지금 상황들의 열기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의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그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 우발적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이 전투로 또는 국지전으로 갈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하나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제 평화적인 해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동안 쭉 이야기했던 화두는 평화.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통령 또는 한국이 용인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군사작전은 불가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한국이 갖고 있는 입장,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그 인명살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미 상원들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대통령 입장이 표명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는 예방전쟁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크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나온 뭔가 한미 간의 엇박자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엇박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서로 간에 조율이 되었던지 조율이 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한미 관계가 하루 이틀에 지금 발전해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척하면 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방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 전쟁이죠.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명확한 징후가 있을 때 한 방 맞고 전쟁을 시작하면 뭐 전쟁이 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서야 정당방위로서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을 선제 타격,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방 전쟁은 상대가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근데 너무 무서운 무기를 가졌어요. 핵을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 그런데 상대는 아직은 나에게 진짜 공격할 의사는 없는데 내가 불안하니까 먼저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방전쟁인데 이건 아직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이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미국 본토를 핵 공격 능력 가지면은 미국이 불안하니까 먼저 공격해서 핵을 제거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하겠다. 또는 우리 허락 없이 한반도에서는 전쟁 없다. 또는 우리 허락 없이는 주한미군도 움직일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을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럼 북한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미 북간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국외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건 반사적으로 94년도의 그 박영식 조평독 부국장의 발언 때문에 아직도 북한은 우리에게 조건 반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는 한미가 거의 같은 목소리를 냈던 때고 지금은 우리는 지금 아니다.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포탄을 발생한다. 이거는 좀 명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군이 즉시 개입을 해서 우리 한국군, 육군, 지상군들이 굉장히 강해요. 북한하고는 사실은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한데 한국군, 지상군이 개입하게 되면 일주일 후에 평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네. 평양 점령하면 김정은 어떻게 되죠? 후세인처럼 잡혀서 사형당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군, 지상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에게 포탄을 쏘는 겁니다. 예. 물론 그로 인해서 서울은 뭐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되지만 명백하게 우리는 개입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북한을 핵을 제거하게 된 이 예방전쟁, 선제공격, 정밀타격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포탄을 안 맞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에게 우리를 공격하는 명분을 주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어떤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탄을 맞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또 포탄을 쏘게 되면 우리가 개입을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그에 대해서 어떤 강력하게 대응할 명분이 사라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네. 신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육군 병력으로 북한과 붙으면 바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이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적인 재래식 그 군사 능력은 한국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육군 이야기를 했지만 예. 공군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미국의 그런 증원군이 오지 않더라도 한국 공군과 북한 공군이 전투를 벌인다고 한다면 거의 한 2, 3일 안에 북한 공군력은 무력화된다 이렇게 볼 정도로 한국의 공군 전투력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해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해군은 연안방어 해군입니다. 서해와 동해만 있지 남해가 없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방어적인 해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군이 갖고 있는 뭐 구축함이나 또는 이지스함 이런 전체적인 군함들이 다 동원된다면 북한 해군도 무력화는 뭐 상당히 쉽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재래식 전력 차원에서의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우위는 양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숫자는 적지만 네. 질적인 차원에서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앞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실 테니까 예, 좀 예. 추가로 좀 말씀을 상당히 궁금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군 전력은 만약에 한미 연합군이 같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우리가 네. 선제 공격을 했을 경우에 저는 단언컨대 개전 첫날 북한 공군은 다 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지금 여러 뭐 해주에도 군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군항들이 우리가 선제 공격했을 때 거의 뭐 한 10%도 항구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육군이 문제인데 육군도 우리가 선제 공격할 때는 북한의 어떤 장사정 포병이라든지 예. 이런 강력한 포병들을 반 이상 제압하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 받으면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상당한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반드시 선제 공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북한군 우리 육군과 북한군 육군이 전력이 육군만 따지면 전력이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군이 워낙 압도적이고 예. 해군이 워낙 압도적이고 지금 해군의 무기가 워낙 발전해서 바다에서 지상으로 마음대로 폭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력이 우리가 아주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한미가 먼저 공격을 하고 우리 한국군까지 같이 개입이 되면 열흘 이내 평양까지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 중국의 개입이 없는다는 가정하에 저는 말씀을 중국 개입 하시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서 북한이 이제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전에 뭐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해서 좀 일단락됐던 말 폭탄 싸움이 북한이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수뇌부가 잇따라서 방한을 해서 기자회견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사태의 엄중성을 더욱 배가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추가 도발의 징후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도 사실 이제 북한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성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UFC 훈련에 대한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말폭탄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강하게 미국의 행태 또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이것을 지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한미연합훈련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SLBM 발사도 있었고요. 또 목함지뢰 사건도 뭐 그 무렵이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북한이 그런 SLBM급의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의 가능성들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다.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국면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계속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낮춰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 시진핑 주석의 미중 그 정상과의 전화 통화 이후부터 지금 조금씩 열기가 식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국면들 속에서 북한이 강하게 자신들의 행동을 할 경우에 모든 비난들이 이제 북쪽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강한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SLBM 정도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의 그런 국지적인 도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또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추가 도발 가능성은 뭐 항상 상존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UFG 기간이다 보니까 대표님께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UFG 훈련 기간 중엔 조금 낮다. 그러나 UFG 훈련이 끝난 직후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UFG 훈련 끝나고 나서 9월 9일 날 핵실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UFG 훈련을 할 때는 미군 전력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때 공격을 한다는 것은 한미 연합군을 거의 뭐 미군이 증원될 어떤 그런 시간도 벌지 못한 상태에서 미군과 같이 바로 전쟁을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UFG 훈련 기간을 살짝 지난, 즉 미군이 돌아가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 핵심적인 어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UFC 훈련 직전이거나 직후 또는 과거의 키리졸브 훈련 직전이거나 직후 이런 쪽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그런 북한의 도발의 그런 역사를 보면 그런 시점들을 잡았고 실제 지금 신 대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훈련은 결국 나중에 그것이 전쟁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훈련 기간 동안엔 강한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제 그것을 전후로 한 시점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과거에 보면은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이 보름 정도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오늘 기사를 보면 이달 초에 중부전선 GOP 전방 15km가 아니라 1km 지점. 1km. 거기까지 뭐 잠행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정은이 집권 초기인 13년도 6월 달에 철원 오성산 GP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오성산이 이제 6.25 때 북한의 아주 큰 전승지였어요. 거기를 이제 방문하였는데 사실 뭐 국군 통수권자, 즉 거기는 국군이 아니고 그 인민군 최고 그 총사령관이 군사분계선 1km 전방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특히나 지금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또는 레짐 체인지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자신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연천 우리 국군 5사단과 우리 국군 28사단이 지키고 있는 연천 북쪽의 북한군 지역 GOP에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갔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북한의 도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을 향한 뭐 괌을 향해서 또는 괌을 모사할 수 있는 그 사정거리를 구현하는 그런 ICBM을 쏜다? 바로 이제 미국이 공격을 부르는 초청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신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다. 지금 뭐 전 국민들이 뭐 인민군이다, 그 어떤 그 청년 소조다, 전 국민들이 지금 뭐 미국하고 전쟁을 하자는 골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또 정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면 저는 사실 올 초부터 연천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천에 파주에 만약에 포격 도발하게 되면 파주는 바로 그 GOP 건너편이 민통선 건너편이 엄청난 신도시가 형성돼 있고 예, 예. 뭐 LG 디스플레이 공장이라든지 공장도 있고, 엄청나게 큰 신도시와 공장들이 많아요. 거기는 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의 수습이 안 되는 지경이죠. 예. 그럼 화천이나 인제나 이런 데 또 포격 도발하게 되면 이 서울과 또 인구 밀집 지역과 너무 멀기 때문에 이른바 비주얼 효과가 없어요. 예. 방송국들이 달려올 수도 없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 충격을 줬던 것은 바로 화염을 바로 직접 볼 수 볼 수 있었기 있는 때문이었어요. 거죠. 예. 그래서 연천 같은 경우는 파주와는 달리 꽤 민통선 지역에서 꽤 한 20km 정도가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들이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거의 철원처럼. 그렇지만은 서울과 아주 가까워서 방송국이나 또는 그 어떤 그 화염 호성이나 소음 이런 것들이 이 수도권으로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연천이 좀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이 연천 지역에 김정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연천 지역의 포격 도발이라든지 예를 들어 재작년에 목함 지뢰 도발을 예. 파주에서 하고 그 이후에 또 포격 도발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연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격 도발은 연천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천 지역에 우리 5사단, 28사단 조금 긴장해서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연천 포격 도발론을 지금 신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뭐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면에서 북한이 이 군사 분계 선상에서 또는 NLL 선상에서의 도발을 했을 경우에 네. 그것이 북한에게 여러 가지 폭풍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지금의 국면에서 보면은 주로 북한이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 대해서 그런 군사적 도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얼마만큼 자신들에게 실익이 있느냐. 물론 내부 결속 효과랄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국면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각을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과 계속적으로 말 대 말의 공방을 펼치면서 또 그 과정에서 SLBM은 사실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한 네.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이 행동을 한다면 그런 정도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만약에 우리 그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우리 군사 당국, 국방 당국에서의 충분한 대비 태세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